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2일 2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새로 승격한 팀은 와포드, 브렌트포드, 노리치시티 이 세 팀입니다. 이 세 팀은 챔피언십에서 올라왔다는 공통점 말고는 재미있게도 너무나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축구 스타일도 다르며 구단의 경영 방식과 방침 역시 다를 뿐더러 기존 프리미어리그 팀들과도 크게 다릅니다. 충무이키 이번 주제는 승격한 세 팀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입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물을 닫고 올라온 팀이죠. 이 영국의 꿀벌팀은 통계를 통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구단주 매튜 베넘은 프로 도박사로서 자신의 베팅회사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도박꾼이죠. 매튜는 숫자가 사람의 직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브렌트포드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직관이나 통찰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죄다 배제해서 성공하기로 마음먹었죠. 브렌트포드 인수 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로 아카데미의 폐쇄입니다. 그는 브렌트포드가 기존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 유망주를 키워 판매하는 행위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유망주들은 소규모 프로팀 아카데미에 오지 않았고 또 좋은 유망주들을 갖고 있다고 한들 제대로 키워보기도 전에 다른 팀에 쉽게 이적했다는 것이 폐쇄의 이유였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아카데미 폐쇄를 대신하여 두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타 구단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방출된 이른바 버려진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렌트포드를 발판 삼아 프리미어리그로 진출을 원하는 선수를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수들을 영입하여 B팀으로 활용하고 이 외에도 스카우팅을 하면서 수많은 통계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관으로만 판단해 생기는 오류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통계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브렌트포드의 운영 방식입니다. 또한 브렌트포드는 구단 운영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남들과 다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세트피스입니다. 구단 디렉터 앙케레스는 세트피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 플레이 득점은 로맨스로 보고 세트피스 득점은 엉터리로 취급하죠. 하지만 전체 득점의 3분의 1은 세트피스에서 나옵니다. 회사로 따지면 전체 매출의 35%가 나오는 부서에게 단 10%만 투자하는 꼴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축구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세트피스에 집중하기 위해 세트피스 전담 코치도 영입했고 스로잉 코치까지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고 도움을 주는 수면 코치까지 채용했죠. 과연 이들의 통계는 EPL에서 어떤 역사를 남길까요? 두 번째 팀은 와포드입니다. 와포드 FC는 2012년 지안파올로 포초 가문이 인수했으며 이 인수로 인해 포초 가문은 축구계에 없던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각각의 나라의 구단을 하나씩 갖고 있는 최초의 가문이 된 것이죠. 이러한 포초 가문은 엄청난 스카우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은 바로 지안파올로 포초의 아들이며 현 와포드 회장인 지노 포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스카우팅 시스템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살펴보고자 1986년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포초 가문이 우디네세를 인수할 당시 우디네세 클럽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포츠 베팅 스캔들에 휘말린 것이죠. 우디네세는 사실상 강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간신히 해당 시즌에는 강등을 면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강등을 당했죠. 그때가 우디네세 클럽이 겪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포초 가문은 우디네세를 인수하여 기존의 고인물들을 내보냈고 새롭게 구단을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나간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원석을 찾기 위해서 지노포초는 브라질로 직접 경기를 보러 날아갔고 마르시오 아모루주라는 선수를 발굴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듬해 22득점으로 세리에 A 득점왕에 올랐고 파르마가 3천만 유로로 선수를 사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포초의 스카우팅 시스템에 관한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졌고 작은 클럽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도 스카우팅, 둘째도 스카우팅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디네세는 축구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축구실에는 15개의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온 축구 비디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우디네세의 스카우터와 전술 분석관들은 경기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디네세는 아사모아 기안, 설리 문타리, 알렉시스 산체스, 한다노비치, 피사로, 크리스티안 자파타 등등 수많은 선수들을 헐값에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와포드를 인수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됐죠. 우디네세의 광범위한 스카우팅 시스템이 와포드의 시스템과 결합됐고 우디네세의 스카우터가 찾아온 선수 프로필을 와포드 스카우터가
와포드의 스카우터가 찾아온 선수 프로필을 우디넷의 스카우터가 살펴보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가장 성공적인 선수는 바로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을 발굴한 라파 몬포르투 국제 스카우터는 17년 브라질 플루미넨세에서 온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고는 히샬리송을 와포드 쪽에 영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11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65억에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에버튼으로 5천만 파운드, 약 744억 원에 팔렸으며 그들은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와포드는 유망한 자원들을 갖춰왔고 이번 시즌 어떤 유망한 선수들이 활약을 펼칠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리치 시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매니저와 헤드코치의 차이점을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니저와 헤드코치, 이 두 단어는 번역을 하면 둘 다 감독으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뜻하는 바가 다른 단어입니다. 매니저는 축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팀을 운영하는 책임자라며 헤드코치는 축구 현장에 국한되어 일하고 현장 외의 전반적인 것들은 풋볼 디렉터, 즉 단장에게 일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현대축구는 점점 한 명의 매니저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단장을 두고 헤드코치를 둬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리치 시티는 잉글랜드 축구도 풋볼 디렉터와 헤드코치 구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노리치 시티의 단장 스튜어트 웨버는 리버풀, QPR, 울버햄튼에서 스태프와 아카데미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감독들과 협업했습니다. 그중 그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리버풀에 있던 디렉터 데미안 코몰리였습니다. 코몰리는 리버풀 내적으로 축구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독과의 조율 실패로 앤디 캐롤, 다우니, 발로텔리 그리고 찰리 아담과 같은 실패 사례도 만들었지만 조던 앤더슨, 루이스 수아레즈, 라임 스털링과 같은 성공 사례도 만들었던 그를 보며 스튜어트 웨버는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끊어내야 할 때는 끊어낼 수 있어야 구단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후 노리치에 합류한 웨버는 과거 눈여겨봤던 다니엘 파르케를 노리치로 데려왔고 이 둘은 노리치 시티를 2번이나 EPL로 승격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파르케는 훈련과 선수단 관리, 전술과 같은 현장에 집중했다면 스튜어트 웨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팀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과 동시에 감독의 의견을 듣고 그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레스터 시티로부터 제임스 메디슨 딜이 들어왔을 때 웨버는 파르케와 확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아 2천만 유로로 추정되는 가격이 그를 매각했고 구단 재정 압박으로 알렉스 피처저를 팔아야 했을 때 파르케 감독은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팀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를 1,000만 파운드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르케와 웨버의 관계는 때로는 의견이 갈렸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결정은 클럽의 발전을 위해서였고 둘의 협업을 통해 티모 푸키, 토드 캔트웰, 에미 부엔디아와 같은 좋은 재능들을 발굴하고 활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통계, 와포드는 스카우팅 시스템, 노리치 시티는 풋볼 디렉터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갖춘 이 클럽들은 비록 작은 클럽들이지만 축구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이 세 클럽의 축구 운영 구조가 어떻게 EPL에 영향을 주고 시즌 말미에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지켜보는 것 또한 이번 시즌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날개짓이 나비 효과가 될지 지켜보죠. 이상 충무이키였습니다.